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생건강플러스의 박아름입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은 우리 신체 부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요즘 세계 3대 실명 질환으로 이 녹내장과 당뇨 망막증 그리고 황반 변성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황반 변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영덕 원장님 모시고 이 황반 변성의 원인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력을 잃는다는 거 굉장히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요. 황반 변성을 포함한 이 세계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그 3대 실명 질환이라고 하면 네. 그 녹내장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 그리고 네. 황반 변성을 일컫습니다. 네. 녹내장이라고 하면 그 안압 상승이나 또는 혈액의 어떤 순환 장애로 인해서 시신경이 점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병을 말하고요. 네. 또 당뇨병성 망막증은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그 눈 안의 망막에 문제가 되는 그런 합병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황반 변성은 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실명되는 가장 중요한 그 네. 실명 원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늘 얘기해 주실 황반 변성은 눈 속에 황반이 변성돼서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원장님 우선 황반의 위치와 또 그 역할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눈은 크게 전반부와 그 후반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눈을 쳐다봤을 때 보이는 흰 자위는 결막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검은 동자는 각막이라고 하고요. 네. 이렇게 그 각막을 통해서 들어온 빛은 카메라의 그 렌즈에 해당하는 네. 우리 눈에는 수정체라고 하는데 이 수정체에 의해서 빛이 한 군데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 부위가 바로 황반인데요. 이 황반은 그 눈의 망막, 즉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되는 그 신경 조직인 망막의 가장 중심 부위로서 네. 황반에는 그 시세포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어서 시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의 중심 시력과 미세 시력을 담당하는 곳이 황반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럼 이 황반 변성이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그 황반에 어떤 변성이 생기는 그런 네. 건데요. 우리 몸에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다 노화되듯이 눈 안에도 노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황반에 그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찌꺼기들이 이렇게 네. 끼거나 또는 심해져서 어떤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네. 출혈이나 또 신경이 붓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병을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우리나라의 황반 변성 환자의 유병률은 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서구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의 가장 큰 실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75세 이상이 되면 17%에서 26% 상당히 많은 수에서 황반 변성이라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에서도 60세 이상 인구의 약 1.7% 정도가 이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환자 수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반인들은 황반 변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또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백내장이나 녹내장 또 뭐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아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10명에게 질문을 하면 9명 정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 네.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인지도가 낮습니다. 이렇게 황반 변성이 그 실명의 중요한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병이다 보니까 병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이렇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서 네. 치료에도 또 시력 예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이 실명의 위험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 이 황반 변성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습니까? 황반 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네. 건성은 전체 황반 변성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요. 네. 망막에 어떤 찌꺼기인 두루젠이 축적이 된다거나 또는 네. 그 위에 그 신경 조직에 약간 위축이 생기면서
이러한 노화 현상이 생기는 그런 변화의 타입을 건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와 반해서 습성 황반 변성은 전체 황반 변성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네. 어떤 맥락막 신생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생기면서 이러한 신생혈관과 관련돼서 신경이 붓는다거나 또는 출혈이 생긴다거나 네. 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안 좋은 타입의 그 황반 변성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황반 변성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정상적인 그 황반 망막 조직이 이제 노화가 생기면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찌꺼기 같은 게 생깁니다. 네. 이런 찌꺼기를 우리 눈에는 그 두루젠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네. 두루젠이 처음에 축적이 되고 또 신경 조직에 약간 유축이 보이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정도까지는 시력에 영향을 주지 않다가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맥락막, 즉 망막의 바로 아래층인 네. 혈액을 공급해주는 층이 맥락막인데 네. 이러한 맥락막에 변화가 생겨서 신생혈관이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혈관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혈관이 결국 즉 망막 쪽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오면서 네. 터지게 돼서 출혈이 된다거나 또는 비정상적인 혈관에서 혈액 성분이 밖으로 새 나와서 네. 이렇게 그 신경이 이렇게 물 부은 것 같이 이렇게 붓는 그러한 그 붓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네. 그러한 습성의 타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황반 변성의 증상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초기에는 그 노폐물인 두루젠이 낀다거나 약간 위축이 있는 정도로는 시력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또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도 없고요. 하지만 이게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네. 사람의 얼굴을 잘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또 일상생활 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네. 심각한 시력 손상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이 황반 변성 환자들의 입장에서 또 이렇게 증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네. 그 물줄기가 휘어져 보이는 현상 때문에 컵에 이렇게 물을 똑바로 따르지를 못한다거나 네. 또는 전화기를 누를 때 버튼이 잘 안 보인다거나 또 집 문에서 현관문에서 번호키가 잘 안 보여서 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뾰족한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좀 다치신다거나 네. 또는 심해지면 가족이나 친구들의 얼굴을 분간할 수도 잘 없을 정도. 네. 또 버스 타실 때 이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여서 불편하시는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어떤 불편함을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원장님께서 사진 준비하신 거 함께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정상적인 위 그림은 정상적인 그 모습인데요. 네. 황반 변성이 진행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이 검하게 보이는 이런 중심 암점이 발생을 해서 네. 어떤 사물을 정확하게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그림도 이렇게 정상인에는 애들 얼굴이 잘 보이는데 네. 황반 변성 환자에서는 애들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그림이고요. 네. 또 이렇게 그 남산을 보게 되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또는 중심 시력이 감소되어서 암점으로 보이는 네. 이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요, 갑자기 시야가 잘 보이지 않다 이랬을 때는 또 황반 변성 환자들의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일부 조사에 보면 네. 황반 변성 환자의 어떤 삶의 질 점수를 따지고 보면 네. 우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그런 환자분들이 느끼는 정도의 네. 어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는 황반 변성 환자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고 네. 또 일상생활하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네. 이런 황반 변성이 상당히 어떤 사회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 황반 변성은 왜 생기는 건가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그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노화에 따른 그런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외에도 그 흡연이나 고지방 또는 고열량의 식습관 네. 그리고 스트레스, 비만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등 또는 부모님이 황반 변성을 앓았을 때 이게 유전이 돼서 네. 그 자식에게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네. 현재 연구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황반 변성 환자들을 진단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이 황반 변성 여부를 정확히 또 진단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 방법들이 좀 동원이 되나요? 안과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력 검사를 하고요. 네. 이제 시력 검사상 이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황반 변성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네. 먼저 망막을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네. 망막을 직접 의사가 직접 들여다봐서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망막을 안저 촬영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그 검사하기 위해서 그 형광 안저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형광 색소를 우리 몸에 그 주사를 맞고 어떤 망막의 혈액 순환이라든가 또는 미세한 변화들을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형광 안저 촬영과 유사하지만 인도사야닌 그린 혈관 조형술이라고 검사가 있는데 네. 이는 그 형광 안저 촬영보다도 더 정확하게 네. 황반 변성의 어떤 종류나 네. 특성, 형태를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네. 저희가 치료하는데 더 많은 그 정보를 주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단층 촬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은 망막을 단면으로 촬영을 해서 출혈이라든가 또는 황반의 어떤 모양 그리고 어디가 더 두꺼워져 있는지 얇아져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네. 검사를 해서 현재의 상태라든가 앞으로 시력 이후 치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이번에는 이 황반 변성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에는 이러한 황반 변성의 치료로서 그 네. 레이저 치료나 광역학 요법을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최근에는 루센티스라고 하는 항체를 직접 눈에 주사하는 네. 이러한 방법들이 그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는 그 맥락막에서 발생되는 신생혈관을 직접 태워서 없애는 그런 시술 방법인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레이저 치료는 정상적인 망막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그 별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 후에 나온 그 치료 방법이 광역학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는 정상적인 망막 조직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신생혈관만 타겟으로 해서 작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하지만 이도 시력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할 수가 있지만 시력을 회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어서 최근에는 그 루센티스라고 하는 항체를 직접 눈에 주사하는 이러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항체는 그 황반 변성 환자의 어떤 시력까지도 회복을 시켜주는 유일한 네. 치료 방법이고 이러한 루센티스라고 하는 그 항체가 눈에 직접 작용을 하는데 네. 안구 내에서 혈관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러한 물질들을 강하게 억제를 함으로써 네. 신생혈관을 억제한다거나 또는 이미 생긴 신생혈관을 감소시킨다거나 퇴화시키는 이럼으로써 망막이 부은 것을 감소시키고 또는 출혈을 줄임으로써 네. 시력을 회복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가 평소에 이 황반 변성을 간단하게 또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암슬러 격자라는 그런 진단 기구가 있습니다. 네. 이 암슬러 격자는 그림과 같이 어떤 격자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네. 이걸 그 눈앞 33cm 정도에 놓고 가운데에 그 점을 한 곳을 쳐다보게 되면 이 그 주위에 있는 그 선들이 휘어져 네. 보인다거나 또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을 그 모니터링해서 네. 그 검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 황반 변성의 환자가 직접 암슬러 격자를 하게 되면 그림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네. 또는 중심에 있는 점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거나 또는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다거나 또는 선이 끊어져 보인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황반 변성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네. 반드시 안과에서 자세한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들이 좀 있을까요? 고혈압이나 당뇨 그리고 동맥경화 등의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러한 질환을 내과적으로 잘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모니터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황반 변성의 위전력, 즉 부모님이나 윗세대에서 이러한 황반 변성을 앓으셨다고 하면 네. 조금 더 자주 안과에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반 변성의 원인 중에서 그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흡연을 하시는 경우는 금연을 반드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자외선이 어떤 그 황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선글라스 같이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셔서 이렇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적정량의 어떤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는 것, 네. 그리고 어떤 등푸른 생선이나 항산화성의 어떤 식물들, 그리고 카로틴 같은 것을 이렇게 매일 자주 섭취하는 것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황반 변성 예방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시야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노안이다 또는 안경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탓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안과를 가셔서 어떤 정확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반 변성은 조기에 발견을 하면 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네. 또 시력을 유지한다거나 좋은 시력을 계속 그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40 이상이 되게 되면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네. 황반 변성의 어떤 징후가 눈에서 보이는지를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자식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자주 부모님을 모시고 안과에 가셔서 이러한 그 부모님 나이에 많이 생길 수 있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안과적으로 검사도 하시고 또 눈 건강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생생 건강 플러스 이 시간에는요, 광주 보라안과병원 김영덕 원장님과 함께 황반 변성의 원인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